인도는 당신의 감각을 깨울 색채, 소리, 그리고 삶의 폭발입니다. 활기찬 시장부터 고대 사원까지 이 활기찬 나라는 다른 곳과는 다른 감각의 과부하를 제공합니다. 인도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면 당신을 놀라게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20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탐험해 봅시다. 22. 언어의 다양성. 인도는 놀랍게도 1500개의 다른 언어의 본고장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아 언어 다양성의 진정한 기록 보유국입니다. 이 풍부한 언어의 테피스트리는 인도의 복잡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역학을 반영하며 각 언어는 인도아리아어족, 드라비다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또는 티베트 버마어족과 같은 주요 어족 중 하나에 속합니다. 언어 환경은 너무 다양해서 수백 마일마다 사용되는 언어가 바뀌며 각각 고유한 문자, 소리, 문법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바나가리 문자로 쓰인 힌디어가 중앙정부의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만 인도 헌법은 제8조 부칙에 따라 22개 언어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여러 언어로 교육, 정부 서비스 및 미디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또한 힌디어와 영어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언어의 지배로 인해 많은 언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언어 보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19위. 인도의 신성한 소. 인도에서는 소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됩니다. 소에 대한 숭배는 힌두교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소는 생명, 다산, 모성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힌두교 경전에 따르면 소는 신들로부터의 선물이며 존경과 헌신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소는 여러 힌두교 신들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종종 목동으로 묘사되는 크리슈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힌두교도들은 소를 돌보는 것이 영적인 공덕과 더 나은 내세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인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소도살은 불법입니다. 많은 주에서 소도살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종종 교통체증과 다른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소는 실용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소는 우유의 원천이며 밭을 가는 데 사용됩니다. 소의 똥과 소변은 또한 전통적인 힌두 의식에서 사용되며 정화 효과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인도에서 소의 신성한 지위는 종교, 전통, 그리고 일상생활이 깊이 얽혀 있음을 반영하는 독특한 문화 현상입니다. 18위. 북센티널 섬의 부족. 안다만 군도의 작은 섬인 북센티널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부족 중 하나인 센티널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 부족은 약 6만 년 동안 섬에 거주해 왔으며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센티널족은 아프리카에서 나온 최초의 인류의 직계의 후손으로 여겨지며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수렵 채집인으로 원시적인 도구와 무기를 사용하여 사냥과 낚시를 하며 2004년 인도양 쓰나미에서 살아남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센티널족의 고립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인정하고 섬의 오해리 인해 접근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018년에 그들과 접촉을 시도했던 미국인 선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포함하여 외부인에 대한 부족의 여러 공격적인 행동 사건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센티널족의 고립은 또한 그들이 면역력이 없는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외부인과의 어떠한 접촉도 잠재적으로 부족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언어, 문화 또는 생활 방식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17위. 개구리 결혼식.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와 결혼하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적으로 거주된 도시 중 하나인 바라나시 같은 곳에서만 이 독특한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비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거행되는 개구리 결혼식은 2마리의 개구리를 상징적으로 결혼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의식은 농업과 지역의 전반적인 번영에 필수적인 좋은 장마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의식은 2마리의 개구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그 후 신랑 신부 복장으로 차려입고 소형 의상과 장신구를 갖추게 됩니다. 힌두교 사제가 결혼식을 집전하며 신성한 주문을 외우고 관례적인 의식을 수행합니다. 결혼한 양서류 부부는 그 후 인근 수역으로 풀려나 부부로서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 이 기이한 행사에 참여하며 엄숙한 종교의식이자 가벼운 볼거리이기도 합니다. 16위.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거주지.
인도 북동부 메갈라야의 푸른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마우실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거주지라는 놀라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마우실람의 연평균 강수량은 467인치, 약 11,861mm로 지구상의 다른 어떤 거주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마우실람은 연평균 강수량이 약 23인치, 약 584mm, 인 런던보다 10배 이상 많은 비가 내리며 연간 약 46.6인치, 약 1183mm의 비가 내리는 뉴욕시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이 마을의 놀라운 강수량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벵골만에서 풍부한 수분을 운반하는 남서 몬순의 영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몬순의 절정기인 6월과 7월의 마우실람은 끊임없는 폭우를 경험하며 이 2달 동안에만 강수량이 종종 275인치, 약 6,985mm에 달합니다. 끊임없는 비는 풍경을 푸른 원더랜드로 바꾸어 놓았으며 무성한 숲, 쏟아지는 폭포,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안개 낀 계곡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는 강수량에 적응하여 일상생활을 헤쳐나가는 독특한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러한 혁신 중 하나는 대나무와 바나나 잎으로 만든 전통 우산인 크눕의 사용입니다. 이 독창적인 창작물은 방수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머리와 몸을 가릴 만큼 커서 일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끊임없는 비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우실람 사람들은 이 독특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풍부한 강수량은 이 지역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키워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을 지원합니다. 마을의 푸른 풍경과 그림 같은 폭포는 또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가장 경이로운 자연을 목격할 기회에 매료됩니다. 15위. 우유 및 유제품. 우유 및 유제품은 인도 식단의 주요 품목이지만 종종 국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가공된 우유 샘플의 약 10%에서 아플라톡신 M1, 항생제 및 살충제와 같은 오염 물질이 발견되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인도에서 소비되는 우유의 상당 부분이 포장되지 않고 소규모 농부나 지역 낙농장에서 공급된다는 사실로 인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비공식 부문은 종종 적절한 품질 관리 조치와 규제 감독이 부족하여 우유를 물, 세제 또는 다른 물질과 섞어 양과 이익을 늘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델리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우유와 유제품이 가장 많이 변조되는 식품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델리 식품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검사된 2,888개의 우유 샘플 중 477개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제의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인도가 세계 최대의 우유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유제품 부문은 지난 20년 동안 연간 4% 이상 우유 생산량이 증가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또한 국가의 식품 안전 인프라에 부담을 주어 감독 및 집행의 허점을 초래했습니다. 14위. 우주에서 보이는 집회. 인도의 쿰브멜라는 신앙과 인간관계의 힘을 보여주는 숨막히는 장관입니다. 2019년 아르다 쿰브멜라에서 5천만 명의 순례자가 기록되어 역사상 가장 큰 평화로운 집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년마다 수백만 명의 힌두교 신자들이 인도의 신성한 강에서 목욕하기 위해 순례를 떠납니다. 죄를 씻고 영적인 해방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이 신성한 행위는 전 세계에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집회의 규모는 너무 커서 순례자들의 엄청난 수를 수용하기 위해 임시도시가 세워집니다. 도로, 다리, 병원, 위생시설을 갖춘 이 광대한 텐트 도시는 쿰브멜라를 우주에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2013년 프라야그라지에서 열린 마하 쿰브멜라 기간 동안 축제의 규모는 위성 이미지에 포착되어 인간 집회의 인상적인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13위. 인도철도. 인도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지역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둔 인도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로 많은 국가의 노동력을 능가합니다. 인도철도의 거대한 규모는 4만 1000마일, 약 6만 6천 킬로미터 이상의 철도망에서 운영되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증명합니다. 인도철도는 매년 80억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합니다. 이 광대한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은 철로 유지 보수 인력과 신호원부터 기관사와 역장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가능한 엄청난 과업입니다. 인도 철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 다리인 체나브 다리의 건설입니다. 이 다리는 잠무와 카슈미르의 체나브 강을 가로지릅니다. 이 공학적 경위는 1178피트, 약 359m의 높이로 에펠탑보다 높습니다. 이 다리는 카슈미르 계곡을 나머지 나라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담푸르 스리나가르 바라물라 철도 연결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체나브 다리의 건설은 이 지역의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기상 조건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리는 시속 160마일, 약 257km/h의 풍속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으며 가장 높은 강도의 지질력을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12위, 유명한 랜드마크를 능가하는 사원. 인도의 한 사원, 티루말라 벤카테스와라 사원은 타지마할과 만리장성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이 두 상징적인 랜드마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이 덜 알려진 명소에 비하면 방문객 수에서 밀립니다. 안드라프라데시주의 티루말라 언덕 마을에 위치한 이 사원은 힌두교의 신 비슈누의 한 형태인 벤카테스와라 경에게 헌정되었으며 매년 약 3천만에서 4천만 명의 순례자를 끌어들입니다. 이 사원은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한 순례지 중 하나로 여겨지며 드라비다 건축과 벤카테스와라 경이 신도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믿음으로 유명합니다. 순례자들의 수는 연례 브라모차밤 축제 기간에 절정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신도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놀라운 방문객 수는 인도 사회에서 영성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신앙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의 상징보다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더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1위, 문 없는 마을. 보안과 사생활이 종종 자물쇠와 장벽과 동의어인 세상에서 마하라슈트라의 샤니 싱나푸르 마을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에서는 집에 문이 없고 사업체는 어떤 형태의 보안도 없이 운영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관습은 토성 행성과 관련된 힌두교 신인 샤니 신에 대한 마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신앙에 따르면 샤니 신은 마을의 수호자이자 보호자이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형태의 범죄나 부정행위를 막기에 충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샤니 신의 신성한 힘을 너무나 신뢰하여 문이나 자물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전통은 수세기 동안 지켜져 왔으며 보고된 절도 사례는 없습니다. 샤니 싱나푸르의 문이 없는 것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신뢰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12. 사원의 땅. 인도는 영적인 헌신의 땅으로 신성함과 세속적인 것이 신앙과 전통의 테피스트리로 엮여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중심에는 놀라운 수의 사원이 있으며 추정치에 따르면 전국에 64만 8천 개 이상의 힌두 사원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숫자는 세계 12억 힌두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1억 인도 힌두교도들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반영합니다. 인도의 사원 수와 다양성은 이 나라의 풍부한 영적 유산과 힌두교가 문화와 사회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을 반영합니다. 타밀나두의 고대 사원의 웅장함부터 라자스탄의 정교하게 조각된 신사에 이르기까지 각 사원은 신앙, 예술, 역사의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안에서 짓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성스러운 도시 바라나시 하나만으로도 2만 3천 개가 넘는 사원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순례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종교 건축물의 집중지입니다. 이 도시의 사원, 가트, 좁은 골목길은 인도의 영적 다양성의 축소판으로 모든 연령과 배경의 신자들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신성한 존재 안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영적 풍경은 힌두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상당한 수의 무슬림, 시크교도, 기독교도, 자이나교도, 불교도 인구의 고향이며 각 종교는 고유한 예배 장소와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30만 개가 넘는 모스크의 본거지이며 이는 방대한 무슬림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원주의와 종교적 공존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인도 풍경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개의 사원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공동체 생활, 교육,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원들이 학교, 병원, 자선단체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책임감과 연민을 키웁니다.
9위.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금기. 키스, 포옹, 손잡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인도에서 금기시되며 대다수 인구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사회적 규범은 공공장소에서의 겸손과 신중함을 중시하는 나라의 보수적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에 대한 금기는 너무나 강해서 결혼한 부부조차도 사회적 비난과 괴롭힘을 두려워하여 공공장소에서 친밀한 제스처를 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농촌 지역과 나이든 세대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도덕적 타락과 서구 영향의 신호로 봅니다. 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결과는 불쾌한 시선과 언어적 괴롭힘에서부터 법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키스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아 개인의 자유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 세대와 도시 인구가 점차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에 대해 더 관대해지고 있지만 이 금기는 인도 생활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8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힌두교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로 간주되며 그 뿌리와 관습은 4,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힌두교의 기원은 기원전 2500년경 인도 아대륙에서 번성했던 인더스 계곡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힌두교는 단일 창시자, 단일 경전 또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교리가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다양한 전통, 관습 및 신념의 집합체입니다. 힌두교의 핵심 신조에는 윤회, 업의 법칙, 그리고 출생과 죽음의 순환에서 해방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믿음이 포함됩니다. 배다로 알려진 힌두교의 신성한 문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문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작성된 이 문서들은 찬송가, 철학 및 의식 관행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문서로는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푸라나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힌두교는 다양한 문화 및 종교적 전통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며 핵심 신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적응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10억 명 이상의 신자를 보유한 힌두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이며 그 영향은 전 세계의 예술, 문학, 철학 및 영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위. 복잡한 결혼제도. 인도의 결혼제도는 이 나라의 어두운 면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중매결혼, 강제결혼, 조혼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촌과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계급,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매결혼은 인도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표준입니다. 일부는 중매결혼이 안정성과 양립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비평가들은 종종 개인의 선택과 행복보다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 종종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결혼하도록 강요받는 강제 결혼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잠무와 카슈미르와 같은 지역에서 특히 만연하며 일부 가족은 심지어 딸을 해외에서 돌아오도록 속여 이러한 결혼을 성사시키기도 합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조혼은 인도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혼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0세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 나이 많은 남성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빈곤과 성불평등의 순환을 지속시킵니다. 신부의 가족이 신랑의 가족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는 지참금 관습은 인도 결혼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적인 측면입니다. 1961년부터 금지되었지만 지참금 요구는 계속해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를 옹호하고 더 많은 가족이 연애 결혼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매년 약 1,000만 건이 결혼식이 거행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문제의 규모는 여전히 막대하며 인도에서의 결혼이 억압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평등의 원천이 되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6위. 오염과 타지마할. 인도의 상징적인 기념물이자 사랑의 상징인 타지마할이 높은 대기 오염 수준으로 인해 변색되고 있습니다. 한때 빛나던 흰색 대리석이 점차 노란색과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심화되는 오염 위기를 증명합니다.
무굴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할을 기리기 위해 지은 17세기 영묘는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그 정교한 디자인과 깨끗한 흰색 대리석은 세계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건축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아그라시의 대기 오염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념물의 외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변색의 주범은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로 이들은 대리석의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노란색과 갈색 얼룩을 형성합니다. 또한 공기 중에 높은 수준의 미세 입자가 타지마할 표면에 침전되어 변색에 기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념물 주변의 4,000평방마일, 약 1,360평방킬로미터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엄격한 배출 기준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근 도시들의 빠른 산업화와 성장으로 인해 오염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타지마할의 아름다움과 수명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구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인도의 활기찬 길거리 음식 문화는 그 감칠맛 나는 맛과 놀라운 다양성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길거리 음식의 어두운 면은 적절한 위생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점상들은 종종 적절한 장갑과 머리 덮개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맨손으로 재료를 섞습니다. 음식은 덮개가 없는 채로 남아 파리와 먼지를 끌어들이며 이는 불행하게도 식중독 질병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인도 길거리 음식의 유혹은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5위. 인도의 아이스하키. 인도는 주로 더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하키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더운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독특한 지리적 특징이 이 스포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라다크의 추운 사막 지역과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 히마찰프라데시 지역은 아이스하키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어붙은 호수와 연못에 자연적인 아이스링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지역 주민들이 아이스하키를 포함한 얼음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수십 년 동안 행해졌으며 처음에는 그곳에 주둔한 군인들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이 스포츠는 점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결국 2002년 인도 아이스하키 협회 산하의 국가대표팀이 창설되었습니다. 인프라 부족, 제한된 재정 지원, 장비 부족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 아이스하키 팀은 상당한 회복력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2015년 팀이 첫 국제대회인 IIHF 챌린지 컵 오브 아시아에 참가하면서 결실을 맺었고 이는 인도 아이스하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17년 인도 정부는 아이스하키를 우선 스포츠로 인정하고 라다크의 국내 최초의 풀사이즈 인공 아이스링크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이 시설의 완공은 인도 아이스하키의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팀에 훈련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이 이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4위. 해골 호수. 해골 호수로도 알려진 루프쿤드 호수는 인도 우타라칸드주에 있는 고지대 빙하 호수입니다. 19, 20, 21. 이 호수는 그 안팎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고대 인간 해골로 유명하며 이는 서기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영국 산림경비원이 1942년에 처음으로 이 해골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해골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한 일본 군인들의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해골은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약 서기 850년경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이 개인들은 우박 폭풍으로 사망했으며 해골에는 큰 우박과 일치하는 골절과 부상이 있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인근 난다 대비 사원으로 가는 왕실 순례단이 있었는데 왕과 그의 수행단이 맹렬한 우박 폭풍에 휘말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해골 호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곳에서 발견된 개인들의 신원과 기원에 대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오싹한 역사와 멋진 히말라야 풍경에 이끌린 연구자들과 호기심 많은 관광객 모두를 끌어들입니다. 3위. 손으로 먹기.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손으로만 식사하는데 이는 일부 문화권에서는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손쉬운 선택입니다. 인도 문화에서 손으로 먹는 행위는 수천 년 전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각 손가락은 5가지 요소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 믿음은 음식 준비와 섭취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손가락을 함께 사용하면 먹는 음식의 맛을 더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한 오른손으로 먹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기도 한데 이 손은 깨끗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왼손은 명백한 이유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손으로 먹는 것이 이례적일 수 있지만 인도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가장 손쉬운 도구를 사용하여 식사하는 실용성을 반영하는 깊이 뿌리 박힌 전통입니다. 쌀 기반 식사와 로티나 난과 같은 빵과 같은 많은 전통적인 인도 요리는 손으로 먹도록 설계되어 더 촉각적이고 몰입감 있는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서양 문화의 영향이 커지고 도시 지역에서 식기 사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먹는 전통은 인도 문화에서 소중하고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2위, 자기 언덕. 인도 라다크의 자기 언덕은 중력을 거스르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언덕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자기 언덕과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로는 내리막길인데 오르막길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오르막길인데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뒤집힌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이 이상한 곳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면 중력을 거스르는 현상이라는 유용한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도로에는 차를 주차하고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면 차가 놀랍게도 앞으로, 겉보기에는 오르막길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 곳에 편리한 흰색 상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도로라고 불리는 길이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내리막길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 이론을 믿는데 이 길은 한때 선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언덕에 강력한 자기력이 있어 지나가는 비행기에 간섭을 일으킬 만큼 강하다는 것이지만 이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입증되지 않은 이론은 이것이 소위 사이클롭스 언덕으로 운전자가 실제로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음에도 오르막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위, 인도의 가축. 인도의 풍경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유대감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국가의 막대한 가축 인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5억 마리가 넘는 이 동물들은 농촌과 도시 생활의 구조를 뒷받침합니다. 이 놀랍도록 다양한 인구에는 소, 물소, 양, 염소, 돼지, 낙타, 말, 그리고 활기찬 가금류가 포함됩니다. 가축은 인도의 식량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동물들은 우유, 고기, 계란의 형태로 안정적인 필수 영양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가축 부문은 인도 농업 경관의 초석이자 농촌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식량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가축은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소와 물소의 꾸준한 힘은 밭을 가는데 동력을 제공하며 그들의 분뇨는 강력한 유기비료 역할을 하여 작물을 지탱하는 바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가축 인구는 성공적인 육종 프로그램, 개선된 동물 건강 관리, 그리고 농촌 개발과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집중 덕분에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